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한 성과 중에 제가 보기엔 넘버 1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만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국 견제 전략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에 알렸고 천명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외교가 실천이 될 때 저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그걸 높여주는 데 크게 일조를 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과의 만남을 발표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장소, 공간의 의미가. 기본 방향이 뭐냐? 가치 중심 외교, 가치 제한 외교 아닙니까? 세 가지 가치. 그러니까 자유, 보편적 가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평화.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다음에 번영,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를 외교의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 갇혀가지고 현실적, 심리적 왜소감을 탈피를 하고 세계적 무대에서 어떤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밖으로 진출하는 건데 제1차적 대상이 바로 동남아, 남방, 인도 쪽이다. 그래서 그거를 인태 전략이라 이름하여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를 한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한 아세안, 한중 아세안 플러스 3,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세 세 개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장소를 인도네시아 발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G20 세계 정상회의는 더욱더 큰 중요한 회의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러 차례 다자회의에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 막간에 또 여러 차례 양자회의 또 한중 3자회의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그 주변국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특히 이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위협의 즉각적인, 그러니까 잠재적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And we face real challenges, but our countries are more aligned than ever. More prepared to take on challenges. 북한 그 미사일이라든가 핵 위협을 억제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전에 탐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궤적 관련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전에도 정보 공유는 이루어졌는데요. 서로 상이한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융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아직은 이게 실시간대로 정보 자체가 서로 교환되고 비교되는 체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3개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 관련 이 정보를 앞으로 실시간대로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요한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서 1차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이 한국, 그다음 일본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미국의 두 동맹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기반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걸 재확인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삼국이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하는 겁니다. 북한에 메시지 보내는 건데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경제 안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경제 안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협력 수준을 높여나간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경제적 압력에 공동 대응한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제 안보의 개념이고, 바로 경제적 그 압력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게 공동을 대응을 한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의존의 무기화라는 이야기로 그런 것이 있을 때 많은 영역, 사이버 안보의 문제도 있고, 디지털 문제도 있고, 반도체 문제도 있고, 공급망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협력한다 하는 식의, 이거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 한미일 삼국 협력에서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우리가 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입지를 다져나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국정 목표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중국과도 상호 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프놈펜에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G20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전반적인 외교의 이 모양새상 훨씬 나을 수가 있었고 또 중국을 홀대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보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했다고 보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한미일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정한 그 대화나 소통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네들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성과는 서로가 여전히 상당한 그 이익이 존재하고 서로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냥 그 만남 그 자체가 상징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중 간의 정상회의를 한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정상이 중국에 간 것도 3년이 넘었고 시진핑 정상 한 번도 안 왔는데 만남으로써 지금까지 그렇게 경색되어 온 것처럼 보였던 한중 관계의 개선의 물꼬를 트였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에서 전략 대화 재개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생겼고 동시에 또 중국 우리한테 요구할 게 서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협력 관계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민간 차원까지 확대되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게 호응하고만 나오면 중국도 이걸 적극 지지할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을 했다는 건 또 우리 나름대로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잘 실천될 때 앞으로 향후 2, 3년, 길게는 4, 5년 사이에 한국의 외교적 위상, 국제정책 이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